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의사공부방의 박성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민주당, 야당 그것도 저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니고 그분들도 저희가 힘을 실어가지고 뭐 촛불을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자기들이 속 책임이거나 뭐 능력 없이 뭐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투표 한 표 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정의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참여해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봤을 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7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어떤 좀 공적인 영역에서의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또 지저분 이야기. 또 다른 버전의 지저분한 이야기가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요새 계속 이제 언론에 김학의, 장자연 또 장자연 사건 관련한 은지호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장자연 사건은 2009년에 있었죠. 근데 이제 장자연이라는 신인 여배우가 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유서에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둔 그 문건에 이 이른바 이제 대기업 회장, 기자, PD, 언론사 사주 이런 이제 사회에 그 잘 나가시는 분들의 그 명단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장자연 리스트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장자연 씨의 소속 기획사 사장이 남자들의 성접대를 강요를 한 그런 증거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09년 이제 10년 전에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떠들썩했는데 이 사건이 그 유야무야 묻혔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수사는 진행이 됐고 수사 결과가 보니까 소속사 대표는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고 나머지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무혐의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 관련한 어떤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뭐 기소나 이런 것조차 안 되고 그냥. 송환정 리스트 경우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조금 신뢰성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화류계 쪽 이야기다라고 해서 더 막 음모론 같은 것도 섞이고 다른 이야기들하고 막 이렇게 섞어버려서 굉장히 좀 그거보다 더 낮게 취급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여성단체나 이제 쪽에서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이슈 제기가 계속 있어 왔고 그 최근에는 그 장자연 씨하고 같이 그 성접대 현장에 있었던 그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 이름이 윤지호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자기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그 출판 의도를 설명을 하면서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제 지금 언론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뭐 하나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게 된 건 작년에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라고 해서 검찰에서 이게 좀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이렇게 의문점이 있는 사건들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작년 초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김학의 그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게 2018년 2월 달에 발표가 됐고 2018년 4월 달에 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1년간 그렇죠. 여기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윤지호 씨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김학의 사건은 저도 2013년 초에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참 시끄러웠었죠. 그렇죠. 어디 별장에선가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그런 뭔가 영상이 그렇죠. 희미하게 해가지고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 김학의 같은 경우에는 2번 조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그때 이제 2013년 당시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그냥 무혐의. 그 차관 지명된 다음에는 이제 차관 지명에 대해서 사퇴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해 말에 2013년 말에 결국 이제 혐의가 없다. 왜냐하면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그 여성분이 그 다음 해에 이 김학의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말에 다시 이게 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때도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특정 인물하고 이게 관계를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사실 이 사건이 조사를 할 때 경찰 쪽에서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가 맞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피해자 30여 명의 진술까지 다 확보돼가지고 전문가 음성이랑 얼굴 화면 판도까지 다 감정 평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지금 검찰이 무혐의로 이렇게 다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 네. 명백히 사건이 김학의 그 장자연 관련한 장자연 관련 아니 두 개가 연관은 없습니다. 연관은 없는데 이게 좀 뭔가 좀 비슷한 그런 성 관련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장자연 사건 하나 이렇게 큰 줄기가 있고 이제 김학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김학의 사건은 누가 이걸 그러면 뒷배를 봐주 장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 지방 건설업자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점 찍어둔 여성들한테 모델 대비 시켜주겠다 뭐 시켜주겠다 해서 꿰어가지고 물뽕 탄 약 수면제 같은 거를 먹이고 이제 잠든 상태에서 이제 못 쓸 짓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별장으로 이 여자들을 유인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VIP들이 같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 중에 한 명이 뭐라는 그 이제 건설업자가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이제 건설 이권이나 그렇죠.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접대를 한 사람은 김학의뿐이 아니겠네. 그럼요. 그 별장에 엄청나게 그 리스트는 많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CD는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CD가라는 게 모든 그 성접대를 한 CD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트렁크에 그 다 있다고 증거 사실 증거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검찰이나 경찰이? 경찰이 이제 다 일단 처음에 회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로 안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슨 뭐 3만 건 정도가 누락됐다라고 해서 이번에 사실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다른 동영상들은 왜 안 넘겼냐라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처음에 발표된 김학의 관련한 그 영상이 이미 다 이제 뭐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명화 작업을 해서 너무나도 확정적인 물증이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넘긴 거다. 지금 김학의 사건의 그 이제 그걸 보면 개인적인 이제 지금 이제 추측으로는 이 윤모라는 그 건설업자 윤중천이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 뭐 구속돼서 감옥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아 지금 그건 찾아봐야겠네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성접대를 한 게 VIP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김학의나 한두 명으로 끝날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공개되지 않은 그 CD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VIP들의 문제 지금. 그러면 좀 말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박근혜 때도 누르고 문재인 때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이 다 걸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초에 검찰에서 재조사 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거의 그냥 그 유야무야로 끝날려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연장해서 재조사해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행자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죠. 죄송하다고. 양쪽에서 더 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양쪽이 다 걸려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아. 사실 이게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 시절 때 장관이 하필이면 그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거든요. 그때 이제 장관인데 차관 무슨 장관이었어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 김학의에 대한 그 인사를 한 게 최순실이다. 최순실까지 얽혀 있는 문제고. 아니 그거보다 제가 그 뭐 민주당 쪽도 뭔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지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로 보면 이 김학의나 장자연을 검찰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꺼내 들은 게 자한당 압박용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얼핏 그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죠 이번에 그 저 중기부 장관 한 여자
박영선이요. 그 김학의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뭐죠? 이게 보니까 박지원 씨가 당시 2013년 3월 달에 경찰 그 관계자로부터 이 동영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영선 씨한테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박영선 씨가 이 동영상을 보고 이 황교안 씨를 국회로 불러서 이 법무부 차관 뭐 그 지명한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더라. 이게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근데 이제 황교안 씨는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박지원 씨가 네. 경찰한테서 받았다는 CD가 네. 지금의 그 김학의에 관한 그 김학의만의 CD인지 그것도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지금 그 수많은 CD를 전부 다 받은 건지 그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박지원이나 박영선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CD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이건 정치적으로 크게 튀겨먹을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적 공세를 그렇죠, 네. 그렇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민주당 입장에서 가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사실 그냥 뭉태기로 고구마 줄기 예, 뽑듯이 근데 그냥. 이게 그 유야무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뒤로 살짝 불러가지고 그러면 박지원이나 박영선 이 사람들이 살짝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2013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터트리기에는 서로가 총탄을 맞고 네. 피튀기 서로가 네, 얻어 터지고 하니까 그냥 황교안이를 불러서 쟤는 안 돼. 네, 이런 정도로 다 터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져요. 추측이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작년 초에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쵸. 그 검찰에서 재수사한다라고 네. 1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게 근데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덮고 있다.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앞으로도 안 나오겠는데요? 험난하네요, 험난해. 사실 그 이문정 그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지금 이 수사단이 꾸려졌잖아요. 그 보더니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이렇게 또 별도 수사 이렇게 꾸렸어. 지금 검찰이 네, 수사를 검찰에서 했는데 특별조사단을 또 따로 꾸몄습니다. 또 어떻게 네. 한 거예요? 네. 특별조사니 검찰이 또 특별조사단 네. 꾸린 거네. 네. 네. 아니 검찰이 1년 동안 한 걸 못 믿어가지고 또 검찰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못 믿겠다는 거죠. 이문정이라는 그 여검사는 왜 이 사람 또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사건 맡았을 때에도 덮었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맞춤 수사를 했고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는 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그런 거예요. 입맛대로 마무리를 짓겠다. 아마 그 임정은 여검사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양쪽이 좀 덮고 싶어요, 이 사건을. 네. 근데 워낙 지금 여론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악화돼 네. 있어요. 네. 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들은 또 어떤 태도인가요? 언론은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CD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그 CD를 입수해서 뭐 터트릴 완전히 그 특종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 파일을 이제 얻으면 장난 아니겠죠. 이게. 근데 왜 언론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기자들이나 PD도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사실 장자연 사건에도 보면 조선일보 그 일가가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더 커졌죠.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지금도 어떤 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스트의 유형은 뭐 방송국 관련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뭐 언론인들 다 아마 좀 개쓰레기 기자들 넘쳐나죠.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만 봉이에요. 지금 그냥 그저 정치 공세로 네. 그냥 어물쩍 넘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장자연 사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김학의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걸로 착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2009년에 이제 네. 자살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가 네. 이명박 때 그게 이제 덮어졌다 이거죠. 그렇죠. 덮어진 것도 장자연 리스트가 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쫙 돌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명단이 쭉 김학의도 그런 김학의 윤중천 리스트 뭐 이런 게 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중천 리스트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그 맞겠네요. 리스트가 덮여지는 거예요 지금. 김학의 때문에 윤중천 리스트가 근데 덮어진다.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밝히려고 했다는 거 장자연이.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아까 윤지호 씨. 씨가 다시
그걸 다시 이제 이슈화 시키려고 하고 사실을 좀 규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윤지호 씨가 인터뷰였는지 SNS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장자연 씨 주변에서 자살을 한 사람이 5명 정도고 수사를 하던 이제 경찰도 사고사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장자연 씨 같은 경우도 자살이라고는 하지만 그 정황상 죽어 있는 그 방식이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연 소속사의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이 3명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했고 장자연 씨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2명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게 죽어가지고 이분이 윤지호 씨가 언제 나도 자살당할지 모르니까 사설 경호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근데 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정권 바뀔 때 그런 이야기를 이슈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일단 윤지호 씨라는 사람이 직접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하고 증언자이니까 본인도 그 성 피해를 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소속사를 바꾸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성적대 그 자리죠. 그 자리에만 본인이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그걸 한 2차례 정도를 보고 그냥 그만 빠져나왔는데 장자연 씨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니 아까는 김학의 사건하고 장자연 사건이 달라요. 뭐라는 그 건설업자는 뭐 이렇게 그쵸 일반 뭐 해서 이렇게 막 강제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무슨 연예인 소속사가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그러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방송국 PB나 뭐 이런 거 엮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장자연 소속사의 그 대표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걔는 기소가 됐죠. 근데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죠, 사실. 이제 장자연 씨가 죽었는데 그 이제 물 페트병에 뭐 들어간 걸 몇 대 맞아가지고 그것만 폭행건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것은 이제 경찰 수사 결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수사 결과로 무혐의가 됐습니다. 아니 리스트가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다 무혐의죠, 뭐. 아니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유서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사실 유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장자연 씨가 자살을 하다 보니까 유서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이제 평소에 그걸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소의 기록이 아니라 또 뒷얘기가 또 있어요. 지저분한 얘기가 또 더 있어가지고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약간 조금 음모론 비슷해서 이게 어쨌든 법적인 그 수단으로서 소속사하고 이제 뭐 어떤 법적인 그런 재판 이런 거를 위해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문서로 7장인가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 또 3장은 불태워져 버렸고 4장만 또 일부만 남아있는 거여서 또 이게 중간에 이제 매니저 이런 사람이 첨삭한 막 그 흔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장자연 씨가 쓴 편지가 아닌데 장자연 씨 편지라고 해서 중간에 또 언론에 이걸 발표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윤지호 씨요. 윤지호 씨가 본인이 지금 이제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언론에 되게 드러난 것보다 조심하다. 자기가 직접 그런 걸 경험한 거나 목격한 경우는 많이 봐야 한두 건이나 두세 건에 불과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걸 이제 증언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실제로 얼굴 본 사람의 그 이름이나 뭐 목격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책임져 줄 수 있냐, 나 보여줄 수 있냐 얘기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근데 그걸 두려워하나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인데 지금. 이른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한테 이제 신고를 해서 와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응답을 안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더 불안하게 한 거죠, 이 사람을. 청원까지 올라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윤지우라는 그 여성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걸 좀 이렇게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희망을 갖고 사실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왜 그러니까 정권 출범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된 게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작년 4월달에 2018년 4월달에 하니까 그 이후로 이게 또 이제 언론에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윤지호 씨가 말은 이제 자기가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는 자기가 이제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오면 변화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섣불리 이제 해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장자연 씨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라앉지 않게 뭐 하기 이렇게 위해서 이제 뭐 무슨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좀 자극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 될 네.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장자연 사건은 지금 이제 그 김학의 사건에 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증거라고 할 만한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네요. 네. 그렇죠. 네.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이 실제 인물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어떤 인물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자연 씨나 네. 윤지우 씨가 네. 그런 장소에 갔을 때 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냐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조금 그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장소에 오는 사람이 이 여성들한테 자기소개를 세세하게 정확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 어디에 누구구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쓴 이름하고 실제 이름이 안 맞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사를 한다면 네. 장자연이나 윤주희 씨가 속했던 연예 소속사 소속사 대표를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걔 지금 어디있지 지금 걔? 지금 이제 위치를 모른다고요. 네. 일본 어디로 뭐 간 이후에 그냥 잠적했다. 이미 그죠? 예, 이미 다 손을 쓴 거예요. 또 이게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에 1년 동안의 통화 기록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경찰에서 유실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자연 씨랑 35차례 통화한 사람이 또 그치? 있잖아요. 삼성에 관련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9년이면 이명박 정권이 2008년에 출범했으니까 네. 이미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옛날에는 그쵸. 말도 못했죠. 그렇죠. 학생일 때 그 누굽니까 그 저기 병풍기에서 평동에서 총 맞은 김재규 그 네. 그런 것처럼 옛날부터 이른바 이제 딴따라라고 네.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자기 딸이 연예인 된다라고 하면 그쵸. 완전히 난리가 뒤집어졌죠. 그냥 부모 자식 뭐 끝내 어쩌니 하고 난리 났죠. 그냥 네. 딸 이제 망친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봐야 되죠. 네.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장자연 사건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정권 전에도 그런 접대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양쪽 다 걸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걸렸겠죠. 양쪽 앞에서는 다 걸린 거예요 지금. 둘이서 TV 앞에서는 싸우지만 뒤에서는 또 얼마나 또 친하게 잘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지금 누구죠? 네. 그 여검사 이문정 검사요. 말한 것처럼 예. 예, 이거 규명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제3의 시민사회로부터 제3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거의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학의 특별검사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자한당에서는 그럼 김학의 할 거면 딴 것까지 얹혀서 드루킹도 재특검하고 그 몇 개 한 3개 정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통으로 같이 하자 이거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못하게 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뭔가 힘이 생기고 내가 한 자리 하고 있다라면 착각을 해요 다. 지가 마치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안하무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소불위의 행동을 하고 안하무인격이 되는 놈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건수에 걸려요. 건수에 걸리고 네. 아, 그 가서 한 자리 했는데 언감생심 내가 정말로 이런 자리는 정말로 이렇게 천운이 조상님이 보살펴 주신 거야 하고 몸살인 사람은 그 동네를 돌아요. 한 번 더. 예, 계속 그 자리를 네. 돌아요. 네. 예, 근데 장관이 됐든 뭘 했다가 또 어디 공기업 차장으로 갔다가 뭘로 했다가 네.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아, 이렇게 몸을 사리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해먹구나 하는 걸 알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산자부 이제 공무원 했다가 차관 했다가 하이닉스 사장 했다가 지금은 KT 사장 하고 있나? 뭐 이런 경우가 빙빙 돌아요.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해야 되는군요. 야, KT가 아니라 한전 사장을 하고 있구나. 한전이 산자부 밥그릇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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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사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상당히 이 공무원사에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점잖고 겸손하고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살아남는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탈이 안 나고 어디든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해가 안 되고. 어차피 그 정권 이제 중후반에 넘어 들어가면 사람이 없게 돼요. 그렇죠. 네. 없으니까 이제 무색무취한 사람을 뽑게 돼요. 뽑으려고 해요. 문제가 없을 만한. 예,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 안 하는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죠. 노무현 정권 처음에 경제부총리를 그런 사람 뽑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 장자연 사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작심을 하고 이걸 뒤집어서 해쳐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나까지 비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김학의 사건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장자연 사건도 상당히 크죠. 네. 큰 이제 그건데 김학의 사건은 권력형 비리하고 굉장히 이 장자연 사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예전부터 네. 연예인들 이렇게 여자 연예인들 희롱을 하고 네네. 뭐 하고 성접대 하는 걸로 해온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김학의 사건은 권력형 비리하고 이렇게 직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근데 이거 건들면 지금 양쪽이 다쳐요.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양쪽이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쇼만 하다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김학의 하나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김학의가 들어가면은 황교안도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김학의 정도 선에서 그치든가 김학의도 넣으면은 잘 넣은 거죠. 김학의도 넣으면 잘 넣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화 이런 데서 막 나오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니까. 너무 최근에 막 인기가 있었던 영화들에 나왔던 내부자.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 사고로 막 터져 나오니까 그런 쪽에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네. 대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리를 찾잖아요. 소문 들리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가서 이제 이런저런 그 조사하고 뭐라고 해서 이제 각본을 쓰겠죠. 그러니까 뭐 없는 걸 지어내면 사실 상상력이 떨어지거든요.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리고 상상을 하기 힘들죠. 일반 사람들이 네. 뭐 그냥 볼 때는 그냥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만 거의 접하지. 그리고 기껏 해봐야 선거 때 가서 이렇게 한번 시장이나 동네 와서 악수 한번 하고 이름 팔아먹고 가는 게 다 하지. 네. 이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 무슨 호박식 가는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요건 뭐 김학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에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박영선이나 박지원 씨가 그 CD 동영상을 입수를 하고도 당연히 그러면 박근혜 정권 초창기 때 정치적 공세 거리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엄청 좋죠. 그런 거였는데 그걸 황교안을 불러가지고 살짝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 사람들 또 그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도 장관하고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5월 동주예요. 저기 문재인 파하고 박영선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박영선을 이렇게 한 자리 주는 걸로 생색을 내고 박영선은 어차피 선거 직전에 가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선거 이렇게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는 걸로 그냥 사표 던지고 가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또 족보에 하나 올라가니까 장관 했다라고.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중기부 장관 한 놈은 또 뭐예요? 지가 마치 그냥 막 다 한 방에 다 해결한 것처럼 개나를 다 떠들고 갔더니 재벌 저격수며 뭐 어쩌고 이놈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박영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와줘 사실. 아니 그냥 방송국에 아나운서 하는 사람이 뭘 알아? 근데 또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재벌 개혁, 재벌 어쩌고 그 말만 떠들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지경이에요. 지금 한국의 정치판과 이른바 이렇게 정경관 사법 거기다 종교까지 이제 지금 정경관 사법 종교. 유착의 기득권들을 뭔가 근본적으로 한번 물갈이를 하지 않는 한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7회 2부에서는 김학의 사건 또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그 뒷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고 하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좀 근본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걸 해결하는 건 결국엔 새롭게 다시 평범한 시민들 위주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또 드리게 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이거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97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